여러분이 오늘 들어보셔서 이 중요한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론을 만들어 보십시오. 또 만났을 때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이 땅에다 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네,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물고기에게는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사람을 설명하듯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을 안 읽어도 창세기 1장은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 중단하더라도 창세기 1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든 목적을 말씀하세요. 물고기야,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물고기는 하나님 왜 만드셨냐면 바다를 가득 채울 목적으로 물고기는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물고기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지느러미라든가 비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졌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토끼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바다에 충만하라 그랬으면 물고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나도 물속을 돌아다니고 싶은데 털이 젖어서 영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치타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렇다는 얘기는 치타는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근육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타를 만드실 때 꼭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를 좀만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등짝에 있는 무거운 것만 좀 떼주시면 한번 달려볼게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뇌과학자들이 최근 발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뇌를 통해서. 이 두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뇌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과도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뇌를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걸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은데 영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떤 뉴스가 있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 크기가 3분의 1이 줄어든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치타가 귀가 좀 짧아지는 것은 가장 빨리 달리는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치타 다리가 3분의 1이 짧아지면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뇌가, 손가락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뇌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볼 때 저 머리가 작아진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뭘 작아지게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건 다 아시죠? 네, 머리가 커야 머리가 좋으면 코끼리는 우리보다 머리가 15배 좋아야 돼요. 코끼리의 뇌무게는 인간의 뇌무게의 15배 크거든요. 쓸데없이 뇌만 무거운 게 코끼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뇌 발달에 대한 얘기예요. 발달. 여러분, 뇌가 발달된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뇌는 발달합니다. 1, 2, 3, 4 숫자로 표현한다면 10까지 발달돼야 되는데 스마트 기기를 볼 때마다 뇌 발달의 지체 현상, 멈춤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자라지 못하고 7에서 뇌 발달이 끝나는 거예요. 12들 뇌가 7이 됐으면 3분의 1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발달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먹 2개 이렇게 붙여보세요. 붙이고 보세요, 자기 주먹. 그게 여러분의 실제 뇌 크기예요. 생각보다
작죠? 그만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엄청 큰 뇌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예요. 우리 뇌는 이제 손 내리시고 비교는 그만하세요. 크기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 좋은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뇌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 뇌를 크게 둘로 나누면 보통 우리는 좌뇌우뇌 생각하지만 좌뇌우뇌는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뇌는 안쪽 뇌와 바깥쪽 뇌로 나눠집니다. 이 안쪽은 변연계라고 부르는데 본능을 담당하는 뇌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응애하고 울잖아요. 이 아기가 배가 고픈데 꾹꾹 참고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아기가 잘 사는 것은 우리 뇌의 안쪽에서 필요할 때마다 잘 작동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뇌 전체가 안쪽 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화가 나는데 꾹꾹 참고 있는 동물을 보신 적 있나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반응해야만 살아남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뇌를 동물의 뇌, 본능뇌, 안쪽뇌, 변연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3살이 되면 동물에게 없는 바깥쪽 뇌 영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깥쪽 뇌는 뭐라는 것이냐? 첫째,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제 말을 알아들으시면서 반응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바깥쪽 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얘는 왜 못 알아듣는다고요? 바깥쪽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원숭이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숭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원숭이를 만들 때 원숭이 뇌에다가 말하는 장치를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었겠어요? 만드셨겠죠. 원숭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숭이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뜻이죠. 반면 사람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는 이 사람과는 뭐 하기 원하셨다? 대화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뭐 하고 싶어 하는 분이시다? 교제하기 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 듣고, 이런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저 친구를 그냥 원숭이로 만들 걸 괜히 인간 만들었다, 대화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구나,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고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양육해 나가실 때 우리 부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창념해야 되지만 내 자녀가 오늘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지를 자꾸 점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원숭이랑 우리 아이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이가 영어 몇 점 맞나, 수학 몇 점 맞나, 이런 것도 점검해 줘야 되지만 그런 거 하라고 부모를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된 이유는 내 자식이 사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어 수학 점검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가 오늘 큐티를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이 문제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도와주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또 늘 새로운 걸 만들어요. 원숭이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숲에 가보면 3,000년 전에 살던 원숭이랑 지금 원숭이랑 3,000년 동안 걔네들 하는 짓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짓을 3,00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3,000년 전 인간들의 헤어스타일과 지금 인간들의 헤어스타일이 같아야 달라요? 먹는 음식들은요? 입는 옷은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문화와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 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옳은 거, 그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선한 거, 악한 걸 구별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원숭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다고요? 바깥쪽 뇌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깥쪽 뇌가 잘 만들어지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이 바깥쪽 뇌가 잘 안 만들어지면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교실에도 가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욕을 해, 아무 때나. 선생님 옆에 계시는데도 막 욕을 해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면서 막 좋아해. 아니, 남을 괴롭히면서 좋아하고 있으면 이거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그 왜 그러고 있다고요? 바깥쪽 뇌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말, 뇌 발달이라는 말은 바깥쪽 뇌가 어떻게 발달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뇌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뇌 바깥쪽 뇌는요, 두께가 2mm 밖에 되지 않아요. 2mm. 두꺼운 거 안 두꺼운 거예요? 아주 얇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대뇌 피질. 피질이라는 말은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mm 사과 껍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작동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인간한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2mm 밖에 안 돼. 2mm. 맞아요. 2mm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냅스라 그래요. 따라해봅니다. 시냅스. 시냅스. 여러분이 시냅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거 내가 잘 아는 건데, 내가 요즘 공부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면 여러분은 뇌 발달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냅스, 저건 또 뭐지? 이런 느낌이면 뇌 발달이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저를 대신해서 한 20분만 나와서 시냅스 설명하실 분 혹시 초대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마트폰 아이들에게 나빠요.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어차피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근데 나쁘지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는데 그 꼬마아이가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여요. 나도 한번 빨고 싶어요. 나도 주세요. 그러면 자꾸 쫄라대. 그러면 쪼르는 게 귀찮아서 줄까요, 안 줄까요? 스마트폰은 쪼르면 바로 주던데 왜 안 주죠?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성장세포가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폐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쫄라도. 엄마가 살림을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애가 자꾸 찡찡거리고 나를 힘들게 재웠으면 좋겠어. 근데 잠을 안 자. 안 되겠다. 소주를 한 컵 부어요. 설탕물을 부어요. 다 해가지고 젖어가지고 줘. 그래는 달달하니까 이제 꿀꺽꿀 마셔요. 마시고 나면 알딸딸해서 잠이 들어요. 엄마가 아유 이렇게 편하고 좋네. 그리고 자기 시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재우기 딱 좋은데 왜 못하죠? 그 알코올이 몸으로 들어가면 그 세포, 어린아이의 알코올이 세포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옆집에 그런 아줌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하죠.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쁜 거 알아요 아무리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스마트 기기가 뇌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지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냅스가 뭔지 모르잖아요. 발달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주면서 자꾸 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우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공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공부 시작합니다. 뉴런과 시작. 그 2mm 속을 과학자들이 공부하면서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에 뉴런이라는 게 있더라. 뉴런. 이 뉴런은 과학자들이 저렇게 그려놨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으니까 꼭 뭐 같아요? 이렇게 생겼죠. 네, 사막의 오아시스 옆에 보면 종려나무들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랑 똑같은 모양의 뉴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묘사하거나 설명하실 때 때때로 종려나무에다가 묘사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나무 이게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1000억 개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덤덤한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00억 개가 2mm 속에 있다면 이거의 실제 크기는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아야 되겠죠. 과학자들이 재봤더니요 1mm를 1000번 자른 정도의 크기예요. 보여 안 보여요? 1mm 1000번 자르면 그렇게 작은 게 1000억 개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뉴런에는 뉴런과 뉴런 사이가 뭐예요? 틈이 있는 거예요. 그 1000억 개의 나무에 틈들을 발견했어요. 틈을 과학자들이 재봤더니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정말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1mm를 100만 번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멋지게 하면 좀 놀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mm를 100만 번 자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표정은 어쩌라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와 1mm를 100만 번을 잘랐으면 도대체 공간이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미세한 공간을 과학자들이 찾아냈다는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감동이 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100만 분의 1mm라는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공간에서 전기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가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1초에 100번 왔다 갔다 하면. 그쵸.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시냅스는 라틴어인데 접합, 접착,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라는 공간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간이지만 그거조차도 메꿔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옛날에는 이런 공간과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이속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신호가 여러분 뇌 속에 몇 개가 있냐면 1000조 개가 있어요. 1000조 개. 아직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멘탈이 강하신 건지 1000조가 뭔지를 모르시는 건지 1000조를 알려드릴게요. 1000조. 1000조란 여러분이 매일 3억씩의 돈을 쓴다고 해보세요. 매일 3억씩 써. 매일. 예, 생각만 해도 기쁘죠? 매일 3억씩 10,000년 정도를 쓰시면 1000조를 쓸 수 있어요. 10,000년.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거 5,000년도 안 된 건 아시나요? 10,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래야 1000조.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우리 대뇌피질 2mm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뇌가 활동할 때마다. 그런데 그 시냅스를 100만 배 확대해서 보니까 신호가 왔다 갔다 할 때 신호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단백질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미세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거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에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들랑말랑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붙으면 생각났네.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지 붙들랑말랑 결국 안 붙으면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다음에 확인해보고 다시 말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보는 순간 깔끔하게 손자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보면 아들 이름도 나오고 딴 손자 이름도 나오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보셨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손자 할머니가 됐다는 얘기는요, 여기 있는 나무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1000억 개 나무는 뱃속 3개월, 5개월 때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발가락 10개씩 있잖아요? 그 10개 발가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요,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신을 해서 3개월이 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가락 10개가 다 나와서 꼬물거리고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발가락을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쓰신다? 죽을 때까지 쓰세요. 사시면서 발가락이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때 대뇌피질 2mm 속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0억 개 나무가 그때 심겨져요. 그거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신다? 죽을 때까지 써요. 그래서 이 뉴런이라는 건요, 제가 나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작고 1000분의 1mm, 너무나 많고 1000억 개. 그래서 사람들은 뇌신경 세포 이렇게 붙여요. 세포. 근데 이건 세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세포들은 80일을 주기로 생성소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포가 3달 전에 그 세포가 아니에요.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겠어요? 이게 생성소멸을 안 하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넘어지고 찢어지고 긁히고 부딪히고 하여튼 모든 상처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흉하겠어, 볼 때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지금 멀끔하잖아. 한 번도 넘어지거나 긁힌 적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겠어, 몸에.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용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피부세포를 설계하실 때 얘가 분명히 넘어질 거고 다칠 거기 때문에 거기에 80일 주기로 자동적으로 재생되도록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멀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장 하나 고장나면 다시 나요, 안 나요? 손가락 하나 잘라져 나가면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1000억 개 나무는 기관이에요, 기관. 세포가 아니고 1000억 개나 있지만. 그런데요, 이 나무 하나가 하는 일이 수천 가지에서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일을 해, 이 나무가. 근데 그런 나무가 몇 개가 있다고요?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됐다는 말은 60살이라면 이 나무가 60년 된 나무라는 뜻이에요. 뱃속 3개월 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60년 된 세탁기 잘 될까, 안 될까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돼야 안 돼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얘가 빨리빨리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그래서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이 튀어나오고 딴 손자 이름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뇌가 활동한다는 게 좀 그려지시죠? 뇌가 활동한다는 거. 제가 막 말을 쏟아낸다는 것은 여기에 1000조 개의 시냅스 중에서 언어에 관계하는 시냅스들이 움직이면서 단백질들을 열심히 결합하고 있어서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도 제 말을 알아듣는 것은 같은 시냅스와 단백질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알아듣는 것이에요. 옆에 여기 원숭이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얘는 그런 장치가 있다 없다?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장치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할 일 없는 과학자가 얼마나 할 일이 없었는지 저 시냅스, 저 확대해놓은 100만 배 확대해놓은 거 보이시죠? 저 시냅스 하나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개수를 세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100만 분의 1mm 속에서 일주일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개수를 센 거예요. 세봤더니요, 단백질이 10만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10만 개씩.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을? 10만 개가 있다는 것은 단백질 한 개를 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 10만 명 들어있는 건물 크기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봤더니 여기 사람 10만 명이 나왔네? 이런 건물 가본 적 있나요? 부산에는 없습니다, 그런 건물. 서울에 가면 있어요. 상암동 월드컵 축구 경기장. 상암구장 관람석이 66,000석이고요. 저 바닥에다 의자를 깔아 사람을 앉히면 35,000명을 더 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관람석까지 꽉 채우면 몇만 명 들어간다고요? 1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월드컵 경기장만한 시냅스가 여러분 바깥쪽 내 2mm 속에 1000조개가 작동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지구표 면적,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이에요, 저것이. 바다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다가 상암구장 면적을 제가 지어봤어요. 몇 개나 지을 수 있나 했더니 87억 개 지으니까 지구가 꽉 찼어요. 1000조 개를 지으려고 다시 계산해 봤더니 지구가 12만 개가 있어야 되더군요. 이게 1000조예요. 지구 12만 개가 있어야 1000조 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100만 분의 1mm보다도 작게 축소돼서 대뇌피질 2mm 안에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려면 1000조 월드컵 경기장과 12만 개의 지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대뇌피질 2mm에 정교하게 세팅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아 니랑 나랑 차이는 2mm 밖에 안 된다. 2mm.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거 2mm인데 그 속에는 우주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보다 얼마나 더 큰 세계인지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기절하실 텐데, 오늘은 워낙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잘라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000족의 시냅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뇌 속에서 발달이 일어나는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우리 여기에 있는 1000억 개 나무들 틈에는 신호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면 신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시냅스라는 신호, 이건 누가 만들도록 해놨다? 내가. 어려우세요? 지금 3단 논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해볼게요. 인간이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그 나무들 틈에 신호가 발생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인간이 뭘 할 때마다 신호가 생기네? 그게 시냅스예요. 그럼 아무 짓도 안 하면 생긴다 안 생긴다? 결국은 시냅스는 누가 만들어내도록 해놨다? 내가. 이게 여러분 핵심.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이 말을 한 100번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과학자들은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읽고 설명드립니다. 동일한 시작. 여러분은 익숙한 거 하는 게 편하세요? 낯선 거 하는 게 편하세요? 익숙하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죠. 반복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뉴런, 나무들은 틈에다 뭘 만들어낸 거라고요? 시냅스를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가소성이냐? 이 가소성은 반대말이 탄성인데요. 탄성은 용수철 있죠? 우리가 용수철을 이렇게 찍어 눌렀다가 손을 떼면 다시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힘을 가하면 모양이 바뀌지만 그 힘을 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되돌아가는 성질을 뭐라 그런다고요? 탄성. 그럼 가소성은 반대말이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게 가소성이에요. 자, 유리공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로 공예품 만들려면 일단 유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녹여야죠. 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유리병도 만들고 유리꽃도 만들고 유리 받침대도 만들고 유리 주전자도 만들고 만들었어요. 열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요? 만들어 놓은 모양 그대로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자 있죠. 가운데 소자. 저 소자는 빚을 소자예요. 한자로 빚을 소자. 도자기를 빚는다. 무슨 말이에요? 모양 낸다는 뜻이에요. 가짜는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가한다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모양이 되게 한다는 게 가소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된다고요? 시냅스가. 인간이 뭘 하면 뭘 할 때마다 나무 틈에서 모양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습니다. 저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거기 있는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탑니다. 야, 너 진짜 자전거 잘 타는구나. 몇 살이니? 저 8살인데요. 와,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해요. 아들한테 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 너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짜 가르쳐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면 막 타게 될까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연습을 했다고. 연습을 하는 동안에 뇌에서는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어떤 시냅스를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시냅스를 만들었다고요? 예, 얘가 뭐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달 막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그것도 만들어져요. 핸들 움직이고 브레이크 밟고 이런 거 했어. 그거 만들어지는 거. 자기가 한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한참 하다 보니까 유지가 돼. 유지. 이게 가소성이라고.
그리고 얘는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도 오랜만에 타야지 하고 자전거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될까요? 얘는 바로 탈 수 있나요? 왜 바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기 하려면 엄마는 뭘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건 뇌에다 뭐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 만드는 중인 거예요. 자, 여기 앞에 두 집사님 계시는데 한 분은 영어를 잘하시고 한 분은 영어를 못하신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신 이분은 머리가 좋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왜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 보내는 동안에 뇌는 뭘 만들었다고요? 시냅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어우 집사님 부럽다.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은가 봐.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잖아요. 아니 제가 미국 갔더니요 그지들이 다 영어를 하더라고. 나도 미국 와서 그지나 할 걸 그랬어. 내가 뭘 해야 만들어지도록 돼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오는데 아빠를 향해서 즐겁게 기쁘게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아빠 스마트폰만 딱 챙겨서 어디로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죠.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을 찾아요. 사실은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 찾는 거야, 자기 스마트폰.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우리 아들 뭐 하나? 하고 이제 앉아서 구경합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데,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또 아빠들 막 감동을 받아요. 여보 일로 와봐. 우리 애가 아무래도 천재 같대. 이거 내가 가르쳐주자는 거 이렇게 잘하고 있어. 신기하다. 그러면서 아빠들 막 좋아하고 있어요. 자, 이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분 동안 뇌과학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어떤 지식? 인간이 뭘 하면 나무 틈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얘가 뭘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시냅스 만드는 거죠. 이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는 아들의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뭐가 지어지고 있다고요? 그 오락실 시냅스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독서하는구나, 책 보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예요?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예요? 축구하죠. 도서관을 지으면, 오락실 지으면. 그러니까 1000억 개 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나무 틈에 나무에 맞는 건물을 짓는 건 누가 하게 해놨다고요? 내가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날 스마트폰만 이러고 있으면 뭐만 지어진다고요? 오락실만 지어져. 그럼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다가 쫑치는 인생이 되게끔 돼 있더라는 거죠. 이게 뇌과학입니다. 자, 이제 뇌과학에 대한 공부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시험은 보고 가야 되겠어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묻는다고 그냥 즉각적으로 말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질문을 들으시면서 생각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아기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죠? 맞아요? 10달 동안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아기의 대뇌피질 바깥쪽 뇌에는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바로 대답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제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요? 시냅스. 자, 시냅스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 정도로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다 아는데 1000억 개 나무 틈! 구체적으로 번지수가 거기에요. 1000억 개 나무 틈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묻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 좀 생각이 되셨어요? 네, 맞아요. 당연히 적죠. 당연히. 왜? 한 짓이 없잖아요. 많아요. 이렇게 말하려면 도대체 아기가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뭘 해야 만들어진다고 지금 30분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만들어지는 거라고. 당연히 없죠.
태어났습니다. 시냅스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애기들이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요. 애기들이 생각합니다.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애기들은 엄마 아빠를 태어나면 따라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따라해요. 맞아요? 애기가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었다고요? 그게 시냅스 만드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3살 정도가 되면 시냅스 밀도가 빽빽해지는 거예요, 바깥쪽 내. 그래서 아기를 키워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기가 이제 3살 딱 돼보세요. 얼마나 이제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옷도 지가 입고 싶은 옷이 있다 그러고요. 바빠 죽겠는데 현관에서 안무 신발이나 신지 꼭 그 신발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고 앉아있고, 말도 많아지고.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가 3살 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어쩔 수가 없어. 저렇게 시냅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엄마 뜻대로만은 안 돼. 이제 지 시냅스가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누워서 이제 멀뚱멀뚱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원숭이를 막 따라하면 뭐가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글북 같은 이야기. 이 영상을 보면 충격적인데, 이 옥사나 말리아라는 이 친구는요, 3살 때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버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개들이 데려다가 개와 함께 8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8살이 됐을 때 개 무리에서 얘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양보호시설에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지금 17살이에요. 그런데요, 얘는 웬만하면 저렇게 개처럼 걷고요, 웬만하면 짖고요, 밥을 주면 모든 그릇을 한 그릇에 다 모아가지고 섞어서 그냥 입으로 먹어요. 분명히 발견 당시에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말을 개처럼 해요. 먹는 거를 개처럼 먹어요. 걷는 것을 개처럼 먹어요. 왜 그럴까요? 발견 당시까지 어디에 반응하고 살았다? 개의 행동 방식에. 우리는 뉴런, 우리는 나무가 1000억 개인데 저 친구는 700억 개라 저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는 뱃속 3개월 5개월 때 하나님이 1000억 개를 다 심어놨어요. 어디가 달라졌다고요? 시냅스, 그 나무 틈의 모양이 달라진 거야.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들었고, 저 친구는 개의 행동에 반응하는 모양을 만든 거예요.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뇌발달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계가 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51분이네 벌써. 네. 다음에 혹시 그 2강, 3강 뭐 들을 기회가 되면 이 인간에게만 발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부모들에게 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일단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따라하질 않는 거. 엄마 아빠가 막 앞에 재롱 떨고 있으면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이러고 있으면 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걷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3달이면 걷나요? 2달이면 걷나요? 1달 정도면 걸을까요? 언제 걷죠? 바로 걸어요. 송아지는 태어나면 어른 소가 없어도 그냥 서로 일생을 살 수 있는 모든 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걸으려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1년이 필요해요, 걷고 뛰려면. 사람만 발달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걸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그게 이제 거울 유런이라는 건데요. 통과하고. 이 거울 유런은 뭐냐면, 사람이 바나나를 먹으면서 뇌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뇌 활동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 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나나 먹을 때 보였던 뇌 활동과 앞 사람 바나나 먹는 걸 보면서 뇌 활동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뇌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보기만 해도 같은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0억 개 나무에 전부 거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울을 따라하도록.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은 아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하나님은 아기한테 그래. 너 내가 거울 만들어 놨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잘 따라해. 잘 따라하면
그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너를 향한 목적을 잘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따라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거울을 만들어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했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생명력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네가 잘 보여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기 뇌는 그냥 따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한참 따라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원숭이였어요. 그런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원숭이처럼 발달되는 거예요. 정글북 같은 이야기 모르세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개였어요. 그런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개같이 발달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였어요. 그런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좋은 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개차반 같은 엄마, 아빠였네요. 그런 뇌는 어떻게 발달된다고요? 개차반같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뇌를 발달시키는 데 사용되는 첫 번째 도구는 뭐다?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다? 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라는 부모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뇌를 발달시키도록 장치를 만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 아들이 좋은 뇌를 갖도록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경험 시키고 이런 것도 시냅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이 앞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된다?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요 맨날 우거직상을 하고요 얼굴에 맨날 인상을 쓰면서 내가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딴 뜻이 없어 그러고 맨날 소리를 질러요 애한테. 근데 아이 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엄마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나는 따라갈 거예요. 이게 뇌가 외치는 외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와 싸워야 돼요. 내가 언제 빡 도는지를 잘 보시고 그 내 안에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것을 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잘 돌봐서 내 입에서 긍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성경이 먹어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나와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아이는 그걸 보면서 그 좋은 시냅스들을 거기다가 장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놈은 걷는 게 제 애비랑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게요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얘가 유모차 앉아있을 때부터 뭘 보고 살았다고요? 아빠 걷는 걸 유모차 때 보고 있었어. 보고 있을 때 뇌는 뭘 하고 있었다? 이미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아빠 밥 먹으면서 뭐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뭐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죠. 아이는 밥만 먹고 있지만 눈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아빠를 보고 있죠. 그러면 세 사람의 뇌 상태는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울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너 TV만 보려고 그러냐 게임만 하려고 그러냐 스마트폰 보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나와 싸우는 걸 먼저 하시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한테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들을 부모가 가정에서 살아내도록 자기와 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보는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빨리 책부터 펴요. 봐! 안 읽어도 돼. 그냥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전시하는 거 전시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뇌는 이미 뭐 하고 있다고요?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책을 펴서 보는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4학년이 됐을 때 이제 학교를 그만 가고 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도 25년 직장생활 그만하고 이제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4학년 때부터 이제 집에 있겠어, 둘이 같이. 홈스쿨을 한 거죠. 3달 딱 되니까요, 제 아내가 정말 미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대요. 24시간 눈에 보이니까 24시간 잔소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3개월 되니까 정말 이제 노가웃이 됐어요.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 애를 안 쳐다봐야 되겠다. 애를 보면 자꾸 잔소리가 나가니까 안 봐야 내가 살겠다. 그래서 애를 안 볼 목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상한 목적으로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살려고 본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삼시세끼 밥만 차려놓고 무조건 성경만 본 거예요. 안 쳐다보고. 애가 뭘 하든 말든 자든 말든.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요, 제 아내가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3개월에 일독을 했다는 얘기는 정말 매일 10시간 이상은 성경만 봤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애 진짜 안 쳐다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먹으라고 이제 밥을 차려놓고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보통 이제 우리 애는 11시 되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애들은 지금 11시면 벌써 3교시 끝나고 교실에서 3교시 끝나고 4교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자고 있어. 그거 보면 어떨까요? 보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니까 성경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차려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묘해서 이렇게 봤더니요, 애가 일어나서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홈스쿨은 스쿨 앳 홈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놈을 끄집어다가 집에서 공부하는 게 홈스쿨이 아니라 그리스도 센터 앳 홈,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삶을 부모가 살아내는 거, 이게 홈스쿨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6개월 만에. 여러분 이게 원한 교육이라는 거. 원안, 오리지널 디자인. 제가 4번째 강의 주제인데요, 예, 거기까지 들으시려면 여러분이 저를 4번째 만날 때 제가 그 얘기 해줄 거예요. 이건데 어쨌든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시냅스, 뇌를 발달시키도록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디자인해 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앞에서 잘 살아내는 것, 십자가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가정에서 부모가 살아내는 것으로부터 아이의 뇌 발달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3가지 5시 반에 끝내라는 거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 뇌 발달에 있어서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는 뭐다? 부모라는 거. 부모가 먼저 어떻게, 미디어 문제도 부모가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1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2번째, 시냅스가 발달되는 데 있어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이 시냅스, 뇌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키 좀 더 커보겠다고 키 크는 약만 먹고 칼슘 막 먹으면 키 커요 안 커요? 왜 안 커요? 결정적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근데 누가 저한테 아우 권장희 씨 잘 드셔야 키 크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늘 입만 열면 그 얘기 해야 안 해요? 왜요? 우리 몸의 세포가 자라는 데는 결정적 시기가 있듯이 이 뇌 속에 2mm 속에 시냅스가 발달되는데도 동일하게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주의력, 통제력,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만드는 시냅스들인데 그게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특히 아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무식한 아빠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아니 나도 스마트폰 쓰는데 뭐 별 문제 없는데 너도 써라. 뭐 엄마는 왜 이렇게 못 쓰게, 좀 쓰게, 뭐 이렇게 이제 엄마가 어떻게든 뻗어보려는데 가끔 나타나는 남편이 와가지고 엄마 속을 지르잖아요. 왜 미디어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아빠는 가끔 나타나서 애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이제 엄마 뚜껑 열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여러분 큰 영향이 없어요. 우리는 천족의 시냅스를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천족의 시냅스 다 만들어졌고요. 그걸 이제 사용하는 단계. 건물로 말하면 이게 건물을 완공을 해놓고 사용하는 단계라면 아이들은 지금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잘 먹는 것 중에, 제가 잘 먹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몸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크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한번
책 읽어보세요. 저 나이가 되면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요, 책을 딱 넘기는 순간, 한 장 넘기는 순간 앞에 등장인물이 기억이 안 나요. 뭘 하면 가수성이 생겨야 되는데 탄성, 되돌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은요, 이 시기는 뭔가를 할 때마다 시냅스가 바로바로 가수성이 생기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다 착각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이런 착각들. 결정적 시기가 뭔지 이해되시죠? 결정적 시기란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거 사용해도 뭐 내가 큰 문제 없으니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우리 애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났지만 뭐가? 시냅스의 가소성, 이 천적에 만들어지는 과정이 끝났죠. 아이들은 지금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스마트 기기는 바로 이 영역들을 만드는데 치명적인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게 다 스마트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발달에. 근데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언어,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보시고 언어 하나만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언어가 만들어지는 결정적 시기에 스마트 기기는 어떻게 발달을 저해하고 망가뜨리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언어를 예를 드는 이유는 있어요. 따로.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만큼만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세요. 자유롭게. 아무 생각이나. 자유롭게 하세요. 단 스페인어로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아무 생각이나 스페인어로 시작. 했어요? 다 하셨어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자유롭게 하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뇌를 사고하고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고와 창의적인 삶을 사는 뇌를 뭘 사용하도록 해놨냐면 언어라는 도구를 쓰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발달된 정도만큼만, 언어 시냅스의 모양만큼만 우리는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학교, 학원, 교회 교사들을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요즘 애들은요, 너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너무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건요, 전적으로 언어 문제인 거예요. 이 언어 발달이 지금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형이나 장난감을 꾸릴 때 보세요. 조용히 놀아요? 혼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냅스는 누구만 만들 수 있다? 내가 그걸 해야만 그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는 말을 해야 안 해요?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 시냅스가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소리가 들어와야 돼요. 귀에. 소리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의미로 바꿔요.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소리가 의미가 돼야 언어가 되는 것이다.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들어오면, 지금도 여러분 제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럼 뇌는 뭘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의미를 찾고 있어요. 뇌는 거기에 뭐라고요? 언어라는 시냅스인 거예요. 그게 언어 시냅스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빠들은, 특히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빠분들, 나 집에 15살 정도 0세에서 15세 사이에 자녀가 있다, 그런 아빠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신가? 0세에서 15세 사이에 자녀가 있는 나는 아빠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 여기는. 네, 내리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여러분은 매일 저녁밥을 드십니다. 혹시 나는 2, 3일, 일주일에 2, 3일씩 깜빡하고 저녁을 못 먹어,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깜빡하고 저녁을 안 드시는 분, 그런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까먹지 말고 저녁을 먹게 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랬냐면, 저녁밥을 까먹지 말고 먹는 것처럼, 까먹지 않고 먹는 것처럼 매일 저녁 까먹지 말고 네 자녀들 책을 읽어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깜빡하고 저녁을 안 먹었네? 그러면 그날은 용서해 드릴 테니까 애 책을 안 읽어줘도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밥을 챙겨 드셨으면 아이 앉혀놓고 최소한 15분 책 읽는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귀에다가.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여기서는 뭘 만든다고요?
언어라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가장 1번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이제 올 1월부터 여기서 이제 방과후를 한다 그러는데, 이 방과후 하는 아이들이요, 성적이 바로 나오는 애가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애가 있어요. 그 두 차이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절대로 아니고요, 뇌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가, 그게 바로 시냅스거든요. 언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좀 안 오른다 싶으면 일단 얘 국어 실력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것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의미가 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일 15분 성경을 읽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이 뽀로로는요, 바로 소리를 의미로 만드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뽀로로도 말을 해요, 하기는. 그죠? 뽀로로 말하죠? 애가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로 만들면 될 텐데 뇌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고 해보세요. 미국 영화 봅니다. 그럼 화면에 미국 영화가 나오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화면?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우, 한국 영화는 잘 보이는데 미국 영화는 볼 때마다 화면이 흐려지고 눈이 침침해져.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보는데 문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시각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뇌는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국말로 떠드는 소리들이,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로 돼야 안 돼요. 미국 사람이 그걸 의미로 만들듯이 나는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뇌는 뭐에 더 집중하게 돼요? 자막에 집중하게 되죠. 아이, 뭐 알아먹으려면 자막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를 의미로 만드는 일을 뇌가 한다, 안 한다? 그래, 내가 안 하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이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뽀로로를 봅니다. 뽀로로 봐요. 엄마도 보고 앉아서 애도 봐요. 자, 화면, 애나 엄마랑 상태는, 화면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죠? 애라고 뭐 침침하게 해서 화면이 똑같이 보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이는 엄마보다 10배 자세히 봅니다. 10개월 된 아기들은요, 10개월 된 아기들은 모든 원숭이의 얼굴을 구별해요. 여러분에게 원숭이 100마리 갖다 놓고 얼굴 구별시키면 여러분 되시겠어요? 우리 못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뇌는 하나님이 어떤 걸 뇌 안에다 넣어놨냐면 거울 유럽만 넣는 게 아니라 시냅스가 발달되도록 여러 가지를 넣어놨어요, 뇌에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라는 걸 넣어놨어요. 가치.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반응하도록 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저 원숭이 100마리 얼굴을 구별하는 일이 가치가 있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구별해봤자 원숭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 뇌는 그걸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뇌는 가치에 따라 거의 좋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아이는 10개월 된 아기는요, 이 원숭이와 저 원숭이가 같은 그놈이 그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살펴보게 돼, 뇌가. 아기들의 뇌는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요, 그 모든 걸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뇌는. 그래서 아이들은 영상만 나오면 그냥 뇌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가 너무 예쁘니까, 손자 예쁜 것만 눈에 보이니까 뽀로로를 막 2시간 보고 있으면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집중력 있다고. 이게 집중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각에 뇌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뇌가 시각에 사로잡히면 뇌 다 망가집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팝콘 브레인이 대표적인 건데, 하여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쨌든 그거 오늘 주제는 아니고 제껴놓고, 그래서 아이는 엄마보다 10배 자세히 봐요. 근데 엄마는 또 이미 천족의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내가. 보세요. 엄마가 아이랑 앉아서 본다고 해보세요. 보는데 여기서는 참 설거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참 문자 보내기로 했는데, 장 봐야 되는데, 여기가 복잡해. 그래서 화면에 집중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들리는 건 어때요? 엄마는 저 뽀로로 가는 소리가 다 아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다 아는 소리예요. 화면 안 봐도 소리만 들어도 어떤 장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10배 자세히 화면을 보고 있지만 저 말들은 다 아는 소리예요, 다 아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뇌는 10배 시각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리는 잘 모르는 거면 소리 정보를 의미로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뇌가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이 미국 영화 보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태는. 그러니까 내가 들린다고 해서 애도 들으면서 언어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거예요. 뇌 안에서는 그냥 소리가 들어올 뿐이지 그걸 적극적으로 의미로 만드는 시냅스 작업을 하지 않아요. 언어라는 걸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소리가 의미가 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주의 있게 듣고 그거에 반응하고 이게 의미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한테 엄마가 부인이 뭘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건성을 쓰고 내 말 잘 안 듣는다 싶으면 막 승질이 나잖아요.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말을 안 듣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그 사람의 소리를 의미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뽀로로 봐보세요. 뽀로로한테 말을 걸면 뽀로로가 우리 아이한테 대답해주고 갈까요? 걔 그냥 갈까요? 한 번도 나한테 대답을 해준 적이 없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또 뽀로로가 막 말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지 말 안 듣고 딴짓하고 있으면 뽀로로 나한테 승질 내야 안 내요? 쟤는 승질도 내지 않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볼 때 쟤는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각에 사로잡혀 있지 쟤랑 나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의미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듭니다. 물론 소리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그 소리를 결정적 시기라서 빨리빨리 저장을 합니다. 기억은 해요. 그래서 말은 해.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착각하는 거야. 아, 우리 애는요 뽀로로 많이 보지만 말은 곧잘 해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아이들이 말을 잘하긴 하는데 들어보면 뽀로로 많이 보는 애들이 말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상황과 맥락과 상관없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 선생님을 존중함으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 선생님이라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서 의미로 만들어서 대답할 준비하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을 딱 시작하시면 자기도 말을 시작해요. 동시에. 걔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뽀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뽀로로는 항상 그래요. 항상 상황과 상관없이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어디서든지 지 말을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너무 많아 그런 애들이요. 선생님하고 얘기를 안 하고요 지가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들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3월 한 달 딱 지나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목이 다 쉬어 있어요. 한 달만 지나면. 왜? 교실에서 3월 한 달 목소리 배틀을 하는 거예요. 애들과 선생님이 같이 떠들어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유치원. 그게요 언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 뇌에다가 환타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늘 놀 때 보면 환타지 속에서 놀아요. 자기가 뭐도 돼 있고 그죠? 환타지가 돼야 역할놀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역할놀이를 해야만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설거지 해야 되니까 뽀로로 보고 있어 그러면 역할놀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그 결정적 시기에. 그래서 스마트 기기는 사실상 결정적 시기에 언어를 발달시키는데 치명적인 거예요.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 두 번째 강의에서 길게 다룬 내용인데 오늘 그냥 오프닝만 하고 갑니다. 문자 1, 2, 3번은 소리를 언어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10살까지는 제일 중요한 거고요. 10살 전후부터는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일을 하려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문자를 의미를 만드는 그 결정적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애가 엄청 유튜브 보면서 아는 척을 하고 뭐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뭐 하는 방법을 얻어서 뭐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기에 문자를 의미를 만드는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요즘 애들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요즘 애들은요 네이버 검색을 시켜도 네이버로 안 들어가고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시냅스가 안 만들어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를 의미로 만들려면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학습 만화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학습 만화를 보면요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시냅스가 안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학습 만화 봅니다. 과학 만화 Y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주머니 읽어요.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네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문장 전체를 다시 봐요. 다시 보면서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 과정이 있어야 문자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 만화 볼 때는요,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눈이 어디로 갈까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걸 안 해요. 내가 안 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뇌를 찍어보면 학습 만화를 보고 있으면요,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랑 뇌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저게 전두엽을 찍은 건데 글을 읽으면 끊임없이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뇌가 빨갛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화를 보고 있으면 굳이 문자를 의미로 만들지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 존재하는 학습 만화라는 학습 만화는 싹 빼셔야 됩니다. 싹 없애셔야 돼요. 줄글책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결정적 시기에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그거 안 되면요 심각해요.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학습을 하거나 성경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뇌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제 두 번째 강의 주제니까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를 찍어보면요, 여기 보세요.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아이들은 측두엽에 시냅스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냅스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측두엽은 뭐냐면 들어오는 소리를 의미로 만드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오면 그걸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 그게 안 만들어지죠. 당연히 안 되지.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전두엽은 나가는 소리를 의미로 만들고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상을 보고 있으면 문자를 의미로 만드는 게 안 됩니다. 글을 읽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요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손에 스마트폰 들고 심심해, 책 보고 싶다, 심심해, 책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거 들고 될까 안 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는 순간 글자를 문자로 만드는 의미로 만드는 이 시냅스 연결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결정적 시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들으면서 안 되죠. 또 어떤 친구들은 카톡 필요하대, 소통을 하려면. 근데 엄마들은 소통을 안 하면 애가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카톡하라고 스마트폰 사주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해. 3시간씩 하잖아요. 앉아서 3시간 하고 밤새 3시간 해. 뭘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나 받아서 봐보세요, 여러분. 3시간 했다는데 열어보세요. 요요요, 크크크, 흐흐흐, 이거밖에 없어. 3시간 했다는데 거기 무슨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무슨 자기 주장의 글이 거기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는요, 여기는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내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초등학교 가서 한참 설명하다 과제를 줘.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럼 손을 들어요. 딴냉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걔가 딴짓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설명할 때 저를 보고 있었어 분명히. 근데 뭐 하는 거냐.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 서너 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걔들이. 자, 아까 얘기했죠? 뽀로로 보고 있으면 저 화면 보세요. 뭐만 움직인다고요? 시각적인 거, 영상적인 걸 처리하는 건 움직여요. 소리를 언어로 만드는 거 안 합니다. 이 시냅스가 부실하게 만들어서 교실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뭐 시켰잖아요? 뭐 시켰어요? 네? 뭐 하라고요? 저는 선생님의 음성을 들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구조 맞춰서 진 선생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이거라고 말씀하시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했는데요. 그냥 던댕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해석하자면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저는 정말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얼굴 보면서 좋아하는 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생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 끝나고 이렇게 책 사인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소장님 제가 중학교 교사인데요, 중학생들도 똑같아요. 뭐가요? 그랬더니 종례 시간에 다음 날이 현장 학습 가는 날이라서 설명을 한대요. 얘들아 복장은 어떻게 입고 와야 되고
준비물 뭐뭐뭐 각자 챙겨와야 되고 몇 시에 어디로 집합해야 된다. 설명을 쭉 해준대. 설명 끝나고 이제 집에 가. 그러면 교실 밖으로 안 나가고요. 아이들이 교탁 앞으로 몰려온대요. 교탁 앞으로. 선생님 내일 교복이에요? 사복이에요? 미쳐 돌아가신대요. 미쳐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요즘에 종례 시간에 일체 말을 안 한대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그냥 쓴대. 할 말 있어요. 무조건 칠판에다 1, 2, 3, 4 쓰고 써라 그러는데 쓴 거 확인한대. 썼으면 집에 가. 쓸 때까지 못 간다. 다 쓰게 만든대. 말해봤자 소용이 없대. 여러분 이것은 안 듣는 것일까요? 못 듣는 것일까요? 못 듣는 거. 여러분 우리 어머니 태어나서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시면 여기 자전거 타는 시냅스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를 안 타시는 거야? 못 타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있고 학원에 앉아있고 인강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언어를 작동시켜내는 시냅스가 부실하면요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아니라 말씀이 들어지고 먹어져야 믿음이 자라는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듣는데 물어보면 멍 때리는 소리 하고요. 이렇게 같이 공과 공부할 때도 성경을 같이 읽고 의견 나눠보라 그러면 첫 번째 애만 물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 첫 번째가 대답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소리만 해 다.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언어 시냅스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의 그걸 체크하고 이걸 만들어야 그 아이들이 결국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그 깊은 하나님의 그 통찰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려면요. 여기를 진짜 잘 발달시켜 놔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 기기는 그런 걸 하나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냥 멍청하게 인생을 살게 하죠. 빠르고 편하고 쉽게. 자,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냅스가 많아지는 게 내 발달인데 시냅스가 많아지면 내 발달이 아니라 많아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교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튼튼하게 하고 쓸데없는 건 쳐버리고 그래야 뇌가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효율성.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뇌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쓸데없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고 가지치기를 하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있으면 뇌는 이 뉴런들, 나무들은 어떻게 인식한다고? 이거 중요하구나. 그래서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하면 얘는 어떻게 인식한다고? 이거 쓸데없는 거 괜히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러고 다니면 여기 있는 뉴런들이 아는 거예요. 뇌에서. 어떻게 알아요? 얘는 앞으로 게임을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다. 그래서 게임 시냅스를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오락실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책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책을 안 읽고 있으면 얘들이 또 알아요. 얘는 앞으로 책 읽을 생각이 별로 없나 보네. 그래서 그동안 지어놓은 도서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두드려 부수고 없애고 제거하고 철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 4년만 이러고 살면요. 대뇌피질 2mm가 전면적인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재개발. 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심심하니까 이제 책을 읽죠? 심심해서 책을 읽고 있다는 여기다 뭐 만드는 중이라고요? 도서관 짓는 거예요. 책 읽다 이제 싫으면 실증 나면 이제 책 덮어버리고 레고 쌓고 놀아요. 레고 쌓고 놀면 레고방도 지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불러서 나가서 공차고 놀면 축구장도 지어지는 거예요. 들어와서 또 동생 괴롭히고 있으면 동생 괴롭히는 방도 지어집니다. 여러분 동생을 괴롭히려면 얼마나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한지 아세요? 엄마한테 안 들켜야 되고. 어쨌든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됐다고. 야, 너 이제 4학년 됐으니까 스마트폰 써야지. 기죽지 마.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너만 없으면 기죽잖아. 기죽지 말라고 사줘. 엄마는 기죽지 말라고 사줬지만 뇌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기죽지 말아야지 이런 뇌가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줬으니까 이제 이거 들고 화장실 가야 안 가요? 이거 들고 침대로 가야 안 가요? 이거 들고 학원 가야 안 가요? 이러고 살면요. 그동안 지었던 유용한 건물들은 다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종합 레저타운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튜브 레저타운, 카카오 페이지 레저타운, TV 플레저타운, 웹툰
아이들이 자기의 뇌 상태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레저타운이 완공돼서 교실에 앉아있고 레저타운이 완공돼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PC방에 앉아서 책 읽고 있으면 그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엄마는 아들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우리 딸 언제까지 스마트폰만 하냐? 책을 안 보냐? 이러면 아들,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 여기 보세요. 여기 대내피질 2mm 좀 보세요. 여기 PC방이 PC방. 내가 PC방에 앉아있는데 자꾸 책 보라 그러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를 하면 시냅스가 연결되도록 뇌를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유전자가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이런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유전자와 환경. 뇌과학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받지 않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내가 앉아서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가 바뀐다? 시냅스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할지라도 내 주변에 맨 날라리들만 있고 맨날 걔네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부를 못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앉아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뭐가 바뀐다? 시냅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이에요, 여러분. 유전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늘의 너의 선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권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줬다? 나한테 준 인간만 갖고 있는 거야. 자유의지라는 걸. 뇌 안에 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받은 거예요. 강아지는요, 개가 밥을 먹는데 주인이 확 뺏어버리면 막 짖고 난리를 치죠. 강아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강아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개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나. 왜? 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의지를 동원해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이것이 뇌과학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원리예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이 있어서 너무 놀라운데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제가 태어나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이. 그런데 20, 30대는 골든타임의 마지막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30이 넘어, 제가 이제 암송 같은 걸 해보니까 제가 20대 때는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20대 10년 동안 성경을 1500구절을 암송을 했어요. 지금도 그냥 뭐가 하면 그냥 말씀 다 튀어나옵니다. 전 1500구절이. 그런데 30 넘어가서 보니까요, 진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데 우리 세대보다 여러분 세대가 너무 불행한 것은 저는 손에 암송 카드밖에 쥐고 있을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스마트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다 해버리니까 얘는 할 게 없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여러분, 이 스마트 기기를 쓰면 빠르고 편하고 쉽고 다 좋아요. 근데 나는 할 게 없어, 얘가 다 하면.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시냅스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꾸 멀리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자꾸 해야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0대 때는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20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엄마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찌르면서 심심해 그러겠어요? 속셈이 뭐예요, 속셈? 심심하니까 뭐 내놓으라고요? 스마트폰 달라는 소리잖아요. 심심하니까 TV 켜달라는 소리잖아요. 심심하니까 게임하게 해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 10분만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버텨보세요, 10분만. 그럼 아이는요, 보채도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어딘가 가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를 만드는 중이에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들어주면 오락실이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겠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다?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별짓 다 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삶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무기력하다, 의욕이 없다, 의지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락실밖에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락실이나 지으라고 천족의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뇌에다가 오락실이나 전호라고 12만 개의 땅덩어리를 뇌에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빠르고 편하고 쉽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내 뇌는 그런 거밖에 안 만들어져,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정말 심심하게 살아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요 별짓 다 하게 됩니다. 거실에 있는 TV 치우시고요. 없애라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치워라요, 치워라. 방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는 일체 TV 소리가 집에서 나면 안 됩니다. TV 소리가 안 나면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별짓 다 하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책 읽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심심한데 어쩔 거예요, 지가. 책 안 보고. 심심한데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할 때마다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은 공간이 없어서 거실밖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저렇게 씌워 놓으세요. 보자기 있죠? 보자기를 씌워 놓으세요. 저 보자기가 필요하시면 저희 센터,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저 보자기 파일을 보내줍니다. 이미지 파일을. 동네 실사 출력소에 가져가면 바로 출력해줘요. 여러분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씌워 놓으세요.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처럼 하세요. 잡스 자식들한테 스마트폰 줬다 안 줬다? 안 줬죠. 잡스는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잡스는 매일 저녁 시작. 여러분, 식탁은 밥만 먹는 곳이 아닙니다. 밥을 식탁에서 챙겨 먹었으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아빠 말에,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의미로 만드는 뇌는 교실에서도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시냅스예요. 그런데 집에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은요, 게임만 하고 있는 애들은요,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의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 심각합니다. 교실. 제가 고등학교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요 얼마나 좌절하는지 몰라요. 한 300명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요 제 말을 딱 2명이 들어요. 2명이. 298명은 안 들어요. 저를 개무시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뇌 자체가 재미와 자극 외에는 관심이 없는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냅스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없을 때는 부모님들은 스마트폰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다 그랬잖아요. 하셔. 불쌍하니까 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엄마 아빠는 왜 하면서 나는 못하게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끝난 인생이라고. 불쌍한 분들이야 내버려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10대만 살고 끝내는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내려면 그 나무 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냅스 모양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걸 만들어야 될 시기에 엄마 아빠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거랑 비교하지 마시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이 뭐냐면 집에 여러분 딱 오면 엄마 폰, 아빠 폰을 딱 수거에다가 저런 통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엄마 아빠 절대 스마트폰 보지 마. 나를 봐. 나를 보고 살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캠페인을 시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면 저걸 만들어서 보내요. 다 집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원하시면 저런 거 원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구입해서 다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집에는 항상 엄마 아빠 폰도 보관하고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번은 1번 일단 내용만 읽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작.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제안하고 싶은,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듣긴 했지만, 첫 번째 캠페인은 핸드폰, 스마트폰 교회 가지고 오지 않는 초등부, 교회 가지고 오지 않는 중등부, 이런 캠페인을 하라는 거예요. 주말 저녁에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 교회 안 가져오는 초등부입니다.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두고 가게 해서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이 캠페인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본은 공립학교가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도 이런 걸 못하고 있잖아요. 자, 에스크맨들이 늑대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에스크맨들은 늑대를 어떻게 잡았냐면, 일단 창 끝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놓으면 얼죠. 그러면 또 발라요. 또 발라. 그러면 창날에 엄청나게 이제 아이스크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꽂아 놓으면 추운 겨울날 이제 먹을 게 없는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요. 가서 핥아요. 피를. 엄청 맛있죠? 핥다 보면 혀는 어떻게 돼요?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죠. 나중에 이제 아이스크림 다 먹고 나면 창날이 나오죠. 그 날에 혀가 베어지고 피가 흐르는데 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짐승의 피인지 자기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집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목숨, 생명이라는 것을 지불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단지 오락, 단지 재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뭘 하면 뇌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게 해놨다고요? 이제 100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100번 얘기한다고 그랬죠. 만들어지는 거.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지어진다고요? 예, 오락실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TV, 컴퓨터, 스마트폰 빠르고 편하고 쉽고 좋지만 그것이 이 결정적 시기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먹으면 잠은 재울 수 있지만 대가 지불이 있죠. 그걸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엄마 있으면 신고한다면서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 아이들에게 준다는 것은 이 결정적 시기에 시냅스를 오락실로 채우도록 만들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쉽고 편한 거에만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런 거 주는 엄마 있으면 이제 신고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되겠죠?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도록 키우는데 언제까지 버티냐?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버텨주라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만은 이 결정적 시기에 정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카톡 자꾸 얘기하는데요. 카톡은 컴퓨터 켜서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은. 그러니까 엄마들은 자꾸 너무 수세적으로 하루에 소통 못 한다는데 카톡 컴퓨터 켜서 하라 그러세요. 다만 컴퓨터는 화장실에 들고 갈 수가 없죠. 다만 컴퓨터는 침대에 들고 갈 수도 없죠. 학원에 들고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시냅스를 만들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지만 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고 있어 보세요. 이거 들고 화장실 가고 침대 가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요, 뭔 시냅스를 만들 건데 거기다가 이거밖에 더 못 만들잖아요. 왜 투지폰인 줄 아세요? 투지가 필요해, 투지. 파이팅 스피릿. 아이들은 그러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들고 카톡 가고 지들끼리 떠드는데 나만 꾸준 핸드폰이고 왕따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요, 스마트폰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존감 문제인 거지.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통화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문제 해결을 진짜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움만 나지. 진짜 능력 있는 아이를 만들려면요,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파이팅 스피릿 가지고.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엄마 아빠 중학교 1학년 딸 셋이 앉아서 강의를 들었대요. 강의 끝나자마자 이 딸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엄마 웃으면서 안 되겠지? 바꾸는 게 좋겠지? 자기가 먼저 바꾸자 그러더래요. 엄마 입장에서 완전 땡큐지, 땡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아이에게. 그래서 엄마가 마음 바꾸기 전에 바로 월요일 날 가서 바꿔줬대요.
몇 주가 지났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 엄마, 내 친구 누구 알지? 친구 이름을 대더니 엄마, 내가 걔 그동안 열심히 설득해서 오늘 드디어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단말기를 바꿨어요. 얘가요, 지만 바꾼 게 아니라 친구를 들들 볶아가지고 친구도 투지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놓고 보니까 바꿔가지고 학교를 가보니까 자기만 외로운 섬이 돼 있는 거야. 나만 이거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방법은 돌아가든지 자기 편을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어떤 걸 선택한 거야? 외롭지 않게 자기 편을 만든 거야. 여러분, 이게 파이팅 스피릿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도 너만 투지폰 써 그러면 우리 애 너무 외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 최소한 친구 5명의 엄마들을 설득해가지고 5명 다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뭔 소리 하면 무슨 소리야, 니네 반에 투지폰 쓰는 애 5명을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 있어 없어? 걔들 다 없잖아.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부모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스마트폰 제로 운동을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초등학생인데, 함께하는 교회 초등부인데 스마트폰 있다? 걔 이상한 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야 쟤 이렇게 나야 되는 거야. 중학생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쟤는 또 뭐야, 어디서 오냐,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분위기가. 있는 애가 외로운 게 아니라, 없는 애가 외로운 게 아니라 있는 애가 외로워져야지. 따시키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부족한 분들은 책도 좀 읽으시고, 유튜브에 보면 제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 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늘에는, 자, 하늘에는 하면 하늘에 계셨던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하늘에 뭐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내가 하늘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겠죠? 하늘에는 이 아이들, 소자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누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나무 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냅스 101번째 얘기하네. 101번째. 그게 있어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그게 다른 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두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던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식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이 땅에서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언제? 바로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쓰는 기도.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 아빠 엄마가 할 수 있는 기도. 두 번째 기도,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내 자녀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주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교회에서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소장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도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소장님, 어차피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저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안 주기보다는 주고 잘 절제시키는 거, 이게 제 소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제발 그런 소신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럴 거야 아마. 그지 친구들? 맞아, 우리 엄마도 그런 소신 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신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만 관심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부모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제가 우리 딸을 키워나가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보시질 않았어요. 네 딸 어떻게 만들어줄까? 네 딸에 대한 네 생각 한번 말해봐. 네 생각 내가 들어줄게. 말해볼래?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안 물어보셨을까요? 당신의 뜻이 있으신데 제 뜻을 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내 교육 철학이 뭐고, 내 신조가 뭐고, 내 신념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시기 우리 아이에게 하늘의 뜻을 이뤄나가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방해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그 판단만 하고 우리는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강요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지금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뇌과학이라는 학문적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비춰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셔도 돼요. 제가 뇌과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가정 환경을 좀 개선하고 바꾸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설정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그냥 끝낼까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답니다. 죽을락 말아 오락가락 깔까 말까 이러고 때 막 나타난대. 죽을 때쯤 되면. 야,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꼭 듣고 가야 돼. 그리고 막 깨운대요.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준대요.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낼 때는 네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보낸 거였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냈어야 했을 원래 하나님의 원형적 계획들을 쫙 설명해 준다. 이게 저 죽을 때 그 사람에게. 그런데 있잖아, 너 15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지.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줬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내가 니네 엄마 속여서 사주게 하신 거야.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얘기했거든. 너 네 자식 왕따 당하는 거 보려고 그래? 사주려면 빨리 사줘.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네 자식만 없어가지고 맨날 기죽어 있는 거도 보면서도 그거 안 사주면 되겠어? 사줘 그랬더니 니네 엄마 휘가닥 넘어가서 그때 바로 사줬잖아. 그래, 너 15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야, 내가 너 그 겨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라는데 야, 너 그 스마트폰 하면서 가더라 그날. 손도 안 시렵대. 아, 대단하더라. 너 중간고사 시험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앉아있을 때 내가 옆에 있었거든? 야, 시험 공부한다고 책은 펴놨어. 근데 옆에 스마트폰에서 까똑 그러니까 너 2시간 내내 카톡만 하다가 책 한 줄 안 읽고 그날 집에 간 날 있잖아. 그때도 내가 봤다 너. 그래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지만 네 시냅스를 이것만 하면서 이렇게 오락실만 전화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고 가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는데 나한테 속아서 그렇게 살고 가는 거다. 알고 나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내 자녀가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인생 끝내게 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너무 현찮네. 따라합니다. 침묵은 예스다.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그딴 소리나 듣고 인생 끝내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동, 청소년, 청년 친구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이딴 소리 듣고 내 인생 끝내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제가 보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기 5분 전에 그런 소리 들으려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거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시냅스를 만들어야 될 너무 중요한 시기에 대가지불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마지막 방송,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온전히 이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